안녕하세요. 토익 스피킹 전문가 제이크 황입니다. 저는요, YBM 어학원 종로센터에서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토익 스피킹 기출문제집 중에 저와 함께 2회분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강의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 위주로 짤막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Read the text aloud라고 되어 있죠. 여러분, 파트별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을 확실하게 외워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. 아시겠죠? 준비 시간이 얼마래요? 45초, 그리고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지게 됩니다. 실전처럼 똑같이 저랑 풀어보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가 있냐? 여러분, 준비 시간에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. 눈으로 보고 계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. 눈으로 봤을 때는 나 이거 당연히 읽을 줄 알지. 예를 들어 냉장고, refrigerato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눈으로 봤을 때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이거 실제로 소리 내서 읽어보려니까 틀리거나 버벅거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꼭 준비 시간에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고요. 두 번째, 서두르지 마세요. 되게 타임어택 하듯이 빨리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무엇보다 초보 중수자들이 빨리 읽을 때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자각 못하는 실수가 막 터져나가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세 번째, 읽다가 틀렸다. 원어민도 틀려요. 그러니까 한두 군데 크게 틀렸다고 감점을 주지 않으니까 만약 읽다가 틀렸으면 거기부터 다시 읽으시면 돼요. 문장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, 맨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.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틀린 부분부터 다시 읽어 나가시면 감점이 없다라는 거. 다음 네 번째, 어려운 단어일수록 크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단어가 어렵다. 대표적으로 고유명사. 최근에 시험에서 식당 이름이 이탈리아어가 나왔단 말이에요.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. 근데 어려운 단어일수록 크게 읽어줘야 감점이 적습니다. 아셨죠? 근데 열이면 열 다. 어렵다? 그럼 목소리가 되게 작아져요.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즉, 목소리가 큰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요. 아니 그냥 크게 읽으면 되겠네. 알면서도요, 시험장 가면 다 그렇게 못합니다. 아셨죠? 크게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고득점 받는데 큰 도움이 돼요. 소수의 인물 사진. 사진 내에 사람이 한 2명에서 맥시멈 4명 정도가 등장하는,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유형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사물보다 뒤에 있는 이런 거, 이거 영어로 뭐죠? 그렇죠, 램프죠. 램프 이런 것보다 사람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요. 그리고 사람을 묘사할 때는 남자가 검정색 뭐를 입고 있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을 제대로 묘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? 참고로 사람을 묘사할 땐 주어, 동사, ing, 현재 진행형 구문을 쓰는 게 좋은데, 자, she is,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시작. she is. 잘 해보셨나요? 그러면 he is. 다시 시작. he is. 대답을 잘 하셨어야 합니다. 알겠죠? 이런 걸 잘 해주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다음으로 문법에 유의해서, 사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, 문법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.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말을 해라. 그런데 이 파트 3는요, 문법을 조금 까탈스럽게 봅니다. 그래서 쉬운 문장을 비교적 실수 없이 정확도를 높여서 말을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. 다음, 사실 여부에 집착하지 말래요. 예를 들어 문제에서 너 보드게임을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니? 라고 물어봤다 할게요. 그러면 보드게임을 언제 했더라? 고등학교,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냥 간단하게 2개월 전이요, 6개월 전이요, 이렇게 신속하게 말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자기 기억이 데이터베이스를 뒤지시면 안 돼요. 마지막으로 긍정문 사용하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문제,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언제냐? 지금 한 주제에 대해, 보드게임에 대해서 4번, 5번, 6번 문제 3개가 연달아 출시가 돼요.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야? 그리고 보드게임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 생각하니? 근데 만약에 4번에서 저 보드게임 안 해봤는데요? 라고 해버리면은 5번과 6번에서 답변을 진행해 나가기가 되게 애매해져요. 그렇다고 해서 5번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, 그냥 한다고 하자. 그러면 위와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? 이렇게 혼자 말려버립니다. 그러다 보니 답변은 항상 긍정적으로, 실제로 내가 주변 뒤지다 보면은 보드게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 수 있겠죠. 그렇다 할지라도 답변을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요, 2년 전이요, 이렇게 파스티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그럼 8번 문제가 날 확률이 높은 부분은 뭐냐? 잘못된 정보의 연결 수정이다래요.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나 가비 피터스라는 사람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 수업을 듣고 싶어. 근데 이 사람 수업은 수요일이지, 맞지?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. 그럼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. 가비 피터는 수업을 화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. 이렇게 정정해주는 문제가 8번에서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,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이런 프로그램 일정 같은 경우에 꽤 높은 확률로 밑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. 밑에 부연 설명. 뭐 예를 들면은 며칠 전까지, 예를 들어 3월 1일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 라고 별표 써 있고 막 그러거든요. 이렇게 뭔가 하단부에 추가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서 8번 문제가 출제될 확률도 매우 높으니까 잘 봐두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9번이요. 특정 시간대 및 특정 강사의 수업을 상세 설명. 특정 시간대는 뭐냐? 제가 퇴근이 7시라 오후 7시 반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겠어요? 라고 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내가 아나 크루즈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수업을 다 설명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밖에 없지만 2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 사람은 2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. 하나는 이러이러하고요. 두 번째 건 이러이러해요. 이런 식으로 30초간 최소 2가지 이상의 항목을 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9번에서 잘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답변 노하우에 대해 배워볼게요.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팁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1번, 다양한 문제로 연습을 하자래요. 한 주제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는 거 물론 좋아요. 그런데 그랬다가는 한 번도 내가 연습을 안 해본 문제가 나왔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 문제를 100%의 완성도로 오랫동안 연습을 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한 7, 80%, 이 정도면 그래도 점수 꽤 나오겠네 정도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연습 방식이 점수 획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다음, 좀 전에 얘기했죠? 듣기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.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. 세 번째로,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. 가끔 가다가 혼자 독학을 했다가 실패, 즉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학원에 왔어요. 막 인상 쓰고 왔습니다. 그동안 들인 돈 얼마고 막 저 점수가 왜 이럴까요? 얘기를 곰곰이 해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학습 방식이랑 자기 영어 백그라운드랑 좀 다른 거예요.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, 나는 뭐 토익 한 650점에서 700점 정도 수준인데 내가 쓰고 있는 답변 틀, 템플릿은 막 레벨 7도 레벨 7도 막 간신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막 어려운 템플릿을 써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말은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.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해온 답변 틀에 문제가 꽤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. 파트 3에서 강조드렸습니다.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사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나온 건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채점관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참된 이해인가? 사실인가? 뉴스에 났던 건가?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. 알겠죠?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. 네 번째, 6개 파트 중에 시간 조절이 가장 안 되는 파트입니다. 가장 어려운 만큼.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지켜서 연습을 해주셔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, 무응답은 피하자. 빵점을 받기 위한 5점 만점 중에 빵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뭔지 아세요? 뭐 욕하는 거요.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. 무응답. 아무 말도 안 해야만 빵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일단 하고 보자. 그러면 빵점은 안 받아요. 뭐 5점 중에 1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, 문제도 해석이 안 되는데 끝장이네.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도 얘기는 해주셔야 해요. 무응답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합니다. 시험장 가보면요, 파트 1 때는, 파트 1이 뭐죠? 따라 읽는 거잖아요. 이땐 되게 시끄러워요. 마치 이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 파트 1이 지나가면 내가 자신있게 말할 파트는 2번 다시 없어, 이런 말 있는가? 파트 1 때는 되게 시끄러워요. 근데 2, 3, 4 가면 갈수록 목소리, 시험장 고사장 데시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파트 6이 되면은 한 20초 지나죠? 그럼 되게 조용해져요.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되게 조용하네,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,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게 아니고요. 여러분은 뭐라도 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끝까지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이렇게 답변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렇게 저와 함께 파트 6 강의를 마쳤는데,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, 파트 1에서 배운 강세, 파트 2, 3, 4, 5, 6 배웠던 표현을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,
그리고 앞에 있는 이론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분명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만간에 시험 보실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